어떠한 경고의 신호도 없이 오스틴의 거대한 충격이 터져 나왔습니다. 텍사스의 밤 조명 아래 Q2 스타디움에서 강력했던 하나의 제국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래 파괴적인 공격 기계로 군림하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리그 정상에 우뚝 서 있던 LAFC가 오스틴 FC에게 0-1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붕괴였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경기력이었으며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습관처럼 골을 터뜨리던 공격진은 갑자기 영혼을 잃고 무기력해졌으며 90분 내내 단 하나의 유효 슈팅만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들이 13경기 연속으로 실점하던 팀에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ESPN부터 F4키스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송 채널은 깊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날카롭고 명석한 축구 분석가들조차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술 비디오를 되감고 또 되감으며 모든 플레이를 분석했지만 해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LAFC가 아닙니다. 한 해설가가 깊은 당혹감 속에서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잔인한 해방과도 같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카메라는 즉시 팀의 주장, 전설적인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렌즈는 단순한 실망감, 그 이상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손흥민의 옛 토트넘 동료였던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의 무게가, 약속을 어긴 주장의 고뇌가, 그리고 단순히 한 경기가 아닌 영혼을 잠식당한 정신적 전쟁을 치른 듯한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한 기자가 다가와 마이크를 내밀며 거의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리스 선수, 오늘 패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전 세계는 전술이나 국가대표 차출로 인한 핵심 선수들의 부재에 대한 판에 박힌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위고 요리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으며 미국 축구계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을 듣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을 무시하고 마치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려는 듯,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 반대편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듯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운 감정이 실려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느리고 분명하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팀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를 대신해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마침내 그 역사적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손흥민. 경기장과 방송 스튜디오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는 다음 질문을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감독들의 이어폰에서는 프로듀서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계속 찍어! 요리스를 클로즈업해! 끊지 마! 그들은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경기 후 인터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역사의 한순간이었습니다. 요리스는 라커룸의 비밀이 드러나자 깊은 후회의 빛을 띤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이곳에 왔을 때 첫 팀 미팅에서 그는 개인적인 타이틀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선수부터 베테랑까지 우리 모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휴가를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기러 왔습니다. 다 함께 특별한 것을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10연승을 거두고 이 리그에서 우승합시다. 요리스는 마치 그 순간을 다시 사는 듯한 눈빛으로 회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라커룸에는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훈련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바친 명예로운 약속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없는 첫 경기에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 고백은 LAFC의 붕괴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과 부안가의 공격력이 없어서 졌다고 말합니다. 요리스가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실은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패스를 결정적인 기회로 만들고 평범한 선수를 두려움 없는 전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없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텅 빈 껍데기처럼 플레이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전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붕괴에 대한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LAFC는 단순히 두 명의 득점원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감의 원천과 정신적 지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즉시 요리스의 인터뷰는 언론계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뉴스의 경계를 넘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CNN, NBC와 같은 최고의 통신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위고 요리스의 역사적인 고백에 대한 속보를 전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FX 스포츠의 베테랑 해설가 알렉시 랄라스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프로 축구를 해설해 왔지만 이토록 책임감 있고 정직하며 강력한 공개적인 고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위고 요리스는 방금 손흥민이 경기장에 없어도 그가 실제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적인 논쟁의 주제는 더 이상 손흥민이 몇 골을 전이었는가 혹은 몇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의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패배는 역설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손흥민의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팀의 운영체제이자 뽑아내는 순간 정교하고 현대적인 LAFC라는 기계 전체를 멈추게 하는 심장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일제히 새롭게 드러난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바뀌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패배가 드러낸 진실. LAFC는 하나의 팀이 아니라 손흥민의 팀이다. 뉴욕타임스는 심층 사설을 통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요리스의 역사적인 사과와 그라운드를 넘어선 리더십에 대한 교훈. 요리스의 고백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LAFC 선수단은 단순히 우승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에게 진 명예의 빚을 갚기 위해 싸웁니다. 다음 경기에서 있을 손흥민과 부안가의 국가대표팀 복귀는 더 이상 평범한 복귀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겪은 왕국, 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은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왕의 귀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존재할 때 그가 넣는 골과 그가 결정짓는 경기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반대의 진리, 훨씬 더 심오한 진리를 증명해냈습니다. 손흥민의 진정한 위대함, 그의 불멸의 영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부재했던 바로 그날 가장 선명하고 생생하게 새겨졌습니다. 오스틴 FC에 당한 영국일 패배는 LAFC 역사에 잊고 싶은 실패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고개를 숙여 인정해야만 했던 그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팀의 영혼이자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